안녕하십니까.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2.5.2절 배출개수 활용 및 방법에서 엑서지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 발표의 주제는 여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 거래제 이산화탄소 배출 말하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공장 대부분은 공장에서는 이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페널티를 이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2.5절 2절 배출 개수 활용 및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쪽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 규정은 제한 배경. 본 규정은 열병합 발전에서 공통비를 전기와 열로 할당하는 방법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공통비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연료비. 열병합 발전이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소고, 거기서 공통비란 대표적으로 연료비, 그다음 인건비, 토지비, 건물 전체, 이게 전부 다 공통으로 투입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 공통비를 전기 측하고 열 측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 배분 방법론들과 이제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화석 연료는 연료니까, 이산화탄소는 연료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니까, 온실가스는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공통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죠.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서 터빈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온수가 생산이 됩니다. 혹은 또 증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전기하고 증기 혹은 온수, 열, 전기와 열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 연료가 들어간다는 말은 화석연료, 온실가스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온실가스 양을 전기 측하고 열 측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 배분은 배분 방법론이라고 부르죠. 그 도대체 어떤 배분 방법론을 적용을 해야지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을 한 거냐의 논란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저 또한 태클을 거는 거죠. 여기에 배출권 그 명세서 규정, 국가 정부 규정에 이제 또 제가 논란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인 2페이지의 원천은 13페이지의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 요 수식 있잖아요. 요 수식의 근원이 뭐냐는 요거 Allocation of GHG emission from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할당, 이것이 WRI 세계자원연구소, WBCSD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에서 2006년도에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규약. 하여튼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14페이지에 1번 에피션시 메서드, 2번 워크 포텐셜 메서드, 3번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가 소개되어 있으나, 14페이지에 여기 있죠. 에피션시 메서드, 워크 포텐셜 메서드,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방법. 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가이드라인은 그중 1번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1번, 요 수식 있잖아요. 요 수식은 1번, 에피션시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이 이렇게 규약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 중에, 에피션시 메서드, 워크 포텐셜 메서드,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 세 가지 중에 왜 1번만 이렇게 규약으로 규정해 놨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겠다는 뜻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방법, 1, 2, 3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5가지, 20가지 어마어마하게 방법론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법론의 개수가 많은데 왜 하필 에피션시 메서드 이거 하나만 사용해야 하냐라고 규약을 만들어 놨냐. 그에 대한 태클을 제가 걸겠다는 거죠. 자, 문제점. 그래서 이제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자, 아래 표 수치는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 자, 전기가 생산되고 고증기, 고온 400도씨 40바, 고온 고압 증기가 생산이 되고 중증기, 중온 중압의 증기가 생산이 되고요. 저증기, 저온 저압의 증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열병합 발전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이제 할당을 해야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근데 여기서 단 1기가줄당, 그러니까 1기가줄당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 뭐 하여튼 양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혹은 단위당.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할당을 해야죠.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된 것은 너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다고 할 때. 자, 그래서 1번 방법으로 하면은 1번이 아까 우리나라 표준 할당 방법이라고 했죠. 1번 방법으로 하면은 야, 전기 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225kg이 발생을 했고 고증기 너 때문에 98, 중증기 너 때문에 98, 저증기 너 때문에 98이 발생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방법론이에요. 할당 방법론. 방법론이라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이해가 안 간다. 네. 자, 그럼 이쪽을 3번을 볼게요.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 자, 전기 너 때문에 107이 발생했고, 고증기, 중증기, 저증기 너 때문에 각각 107이라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107kg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자, 어떻습니까? 3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기는 100%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기 가지고 못할 거 있습니까? 전기 가지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게 100%.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고증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400도씨 40바 가지고 상당히 가치는 높죠. 근데 전기에 비하겠습니까? 전기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왜? 전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400도씨 40바 가지고는 이거 좀 전기보다는 약하죠. 자, 저증기 보겠습니다. 200도씨 10바. 네. 예, 그래서 이게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당연히 이게 높아야죠. 자, 그럼 1번 방법. 다시 에피션시. 이게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이 똑같고 단지 온도 압력만 다른 거예요. 아니 400도씨 40바하고 200도씨 20바하고 이거 같은 에너지입니까? 품질이 같은 겁니까? 다르죠. 얼핏 생각하기로 아니 고증기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400도씨인데 40바인데 아무리 에너지 양과 질이 있습니다. 네, 양과 질은 품질, 양은 그냥 양이죠. 양이 같을지라도 품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증기의 책임이 더 커야죠. 같다고 놓은 거 아닙니까? 에피셔시 방법,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그러면 워크 포텐셜 방법. 워크 포텐셜 방법이라는 거는 카르노 방법 혹은 엑서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전기는 240이다. 고증기는 105, 중증기는 95, 저증기는 86이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 숫자. 네, 이 숫자 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게 가장 높고, 당연히 고증기는 105, 높잖아요. 저증기는 좀 낮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된 결과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자원부죠. 산업자원부는 1번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1번이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2번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에피션시 방법뿐만 아니라 워크 포텐셜 방법도 여기 방법론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 네. 요거 쓰고 그다음 요 밑에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2번 워크 포텐셜 방법도 여기다가 적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2번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자,
1번 에피션시 방법, 여기 에피션시 방법 이거 있잖아요. 에피션시 방법은 72페이지와 같은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방법론 여기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쭉쭉쭉쭉쭉 16번 방법. 자세히 16번 방법이 아니고 20번 방법, 21번 방법. 수많은 방법론 중에 에피션시 방법은 요거예요. 얼터너티브 제너레이션 메서드. 네. 옛날에는 에피션시 방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터너티브 제너레이션 메서드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죠. 요거예요. 지금 요거. 3번. 왜 3번을 택했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3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 합리성은 여기서 바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증기하고 저증기, 중증기, 저증기가 이렇게 같이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증기를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들기 어렵다. 만들기 어렵다는 말은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증기는 만들기 쉽다. 만들기 쉽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정이 이게 할당이 달라져야 되죠. 합리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44페이지에서 발티의 5개 국가 7개 회사는 에피션시 방법을 꼴등, 여기 3번 요거 있잖아요. 1번. 이 에피션시 방법을 꼴등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발티의 연안, 독일, 핀란드, 라트비니아, 폴란드, 스웨덴, 자, 정책 그 추진자 말고요. 정책 위반자는 모르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책 위반자 말고 지역 난방 회사. 우리나라는 지역 난방 공사죠. 근데 유럽은 공사가 없죠. 회사죠. 그 독일,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그 지역 난방 회사 7개 파트너, 7개 지역 난방 회사는 아까 에피션시 방법 있잖아요. 에피션시 방법이 1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얼터너티브 제너레이션 메서드라고 하고 이거를 랭킹 꼴등, 꼴등으로 점수가 가장 낮죠. 네,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꼴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실무자들이죠. 전문가들이 꼴등으로 평가한 그 방법론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등으로 한 개로 요거. 엑서지 메서드네요. 엑서지 메서드가 1등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전문가들은. 자, 그러면은 또 아니 전문가들은 엑서지 방법이 1등이라는데 왜 또 이거 썼냐? 네, 어렵습니다. 엑서지 방법 어렵네. 어렵다는 말은 정책 위반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엑서지 방법. 왜? 공학이거든요. 공학. 자, 그럼 1번은 공학이 아니에요. 비공학. 공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정책 위반자들이 이해가 하기 쉽죠. 이거 매우 쉽다. 근데 공학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거 어려워 죽겠다. 하지만 1등이지 않습니까? 이거 꼴등이고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꼴등이다 지금. 네. 그러나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말은 적용하기도 매우 쉽다. 이 법안 만들기도 매우 쉽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합리성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 회사의 손익과 관련된 겁니다. 회사의 손익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올바른 환경 정책,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 정책을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합리성이 떨어진 거죠. 단지 계산하기 편하다. 이해하기 편하다. 아니 이해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하면 뭐합니까? 합리성이 틀렸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 국제적 상황 5페이지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과거에는 에피션시 메서드가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엑서지 메서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엑서지 메서드, 워크 포텐셜 메서드, 카르노 메서드, 엑서지 메서드가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건 좀 이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엑서지 메서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법으로 에피션시 메서드와 함께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1번 에피션시 메서드를 왜 포기를 못하냐?
아니 엑서지 메서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이라면 엑서지 메서드를 하면 되지. 왜 에피션시 메서드를 또 같이 왜 이렇게 이 두 개를 병기합니다. 함께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거 포기를 못 하냐? 네, 아직까지 증명을 못 하냐. 스모킹건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느낌상으로는 이게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느낌이 와요. 근데 스모킹건을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션시 메서드도 아직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나 여기서 자, 브록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는 에피션시 메서드가 좀 있었죠. 그런데 점점 엑서지 메서드를 채택하고 엑서지. 네. 여기 1980년부터 쭉쭉쭉쭉쭉 2023년까지. 네. 2023년 EU 위원회 제안서 유럽 엑서지 메서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제적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점점 엑서지 메서드 여기서 제안자는 그 엑서지 메서드 사실 이거 엑서지 메서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카르노 메서드인데요. 그 카르노 메서드도 카르노 메서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 명칭이 잘못됐다. 왜냐면 엑서지 방법이잖아요. 엑서지 방법도 수많은 한 10개, 20개의 엑서지 방법이 있습니다. 10개, 20개의 엑서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2번이. 이 워크 포텐셜 방법이라는 것이 20개의 엑서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엑서지 방법이라고 불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제안자는 그 엑서지 카르노 메서드 또한 비합리적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인 엑서지 인풋 메서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좀 뒤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 무엇을 제안하고자 하느냐? 이 페이지에 규정된 이 페이지 규정에 엑서지 메서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열 생산에 따른 요게 에피션시 방법이에요. 에피션시 방법. 여기 밑에 1번 요거 1번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1번. 네, 2번. 여기다 2번이라고 여기다 쓰고요. 2번이라고 쓰고 네, 여기 그 엑서지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해도 된다. 라고 여기다 문구를 써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계산 절차. 여기 계산 절차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산 절차. 여기 대한 계산 절차는 약간 복잡하네요. 그래서 뭐 계산 절차는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문구가. 왜? 아니, 이게 더 합리적인데, 이게. 워크 포텐셜 메서드. 근데, 그럼 워크 포텐셜 메서드를 적용해도 된다로 쓰면 안 돼요. 왜? 워크 포텐셜 메서드는 20가지의 엑서지 방법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 제가 그거 비합리적이라고. 워크 포텐셜 메서드는 비합리적이다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하간 그 워크 포텐셜 메서드 또한 엑서지적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엑서지적 방법론을 적용해도 된다를 이제 써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페이지에 제안자가 개발한 엑서지 인풋 메서드 합리성을 검토 연구. 자, 그럼 정답이 뭐냐? 정답은 저의 주장. 정답은 자, 1번 이것이 이제 다양한 대체 설비 방법들,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걸 이제 대체 설비 방법, 에피션시 방법 앞에 1번 에피션시 방법이고, 요거 에너지 공학 교수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다양한 엑서지적 방법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렸고요. 아니, 앞에서 이게 비합리적이고요. 이거 역시 비합리적입니다. 저의 판단에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카르노 메서드, 네, 카르노 메서드가 바로 엑서지 아웃풋 메서드라는 거죠, 이게. 수많은 엑서지 방법이 있고, 카르노 메서드는 엑서지 아웃풋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뭐고 인풋이 뭐냐는 또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명칭이 엑서지 아웃풋 방법이고요. 이거는 어느 쪽에 가깝냐, 네. 여기 그 설비 방법들, 경제학자 쪽에 가까워요, 이쪽은. 요거는. 이게 엑서지를 적용합니다. 이게 공학이에요. 공학을 적용을 하는데, 경제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쪽과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웃풋이 아니고요. 인풋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풋이. 엑서지 인풋 메서드. 자, 이거는 뭐냐? 네. 엑서지 들어가서 공학 쪽이죠.
예, 근데 또 경제학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학도 들어가 있는데 공학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공학 쪽에. 네. 결국 저의 주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 엑서지 메서드를 채택해야 된다고 여기 전 세계적으로 써 있죠. 그럼 어떤 엑서지 메서드? 엑서지 메서드 방법은 한 20가지 됩니다. 20가지 중에 어떤 엑서지 메서드를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요거. 카르노 메서드. 카르노 메서드를 적용해야 된다. 그거는 엑서지 인풋 메서드라는 거죠. 자, 그럼 엑서지 인풋 메서드라는 거는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거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 근데 카르노 메서드라는 단어 자체도 틀렸다는 거죠, 이거. 이거 카르노 메서드가 아니고요. 카르노 메서드도 한 2개, 3개, 4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이것도 카르노 메서드입니다. 카르노 메서드. 이것도 카르노 메서드고 정확히 엑서지 아웃풋 메서드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럼 제가 제안하는 엑서지 인풋 메서드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성, 간결성, 범용성, 결과 검증했냐, 수식 증명했냐, 수식이 합리적인 거 증명했냐? 네, 증명 안 합니다, 이건. 증명 자체가 없어요, 이건. 경제학 쪽에서는 증명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공학 쪽 증명 안 해요, 그냥. 증명이 돼야 된다. 수식이 합리성, 평가 불가. 여기서는 왜 공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성은 평가가 불가능이죠. 평가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자, 이거 어떻습니까? 합리성 어떻습니까? 합리성 이상하죠. 합리성이. 근데 경제학자들, 회계학자들은 그 합리성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제출. 끝. 제출해서 끝. 예. 이상하잖아요. 변화의 타당성, 효율 수식 논쟁, 그래서 논쟁, 분쟁, 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네, 저의 주장, 엑서지 인풋 메서드로 가야 한다. 제가 제안을 하며,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이 엑서지 인풋 메서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합리성 평가, 수식 증명의 평가, 증명, 합리성, 타당성, 범용성, 간결성, 전문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같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통비, 배분, 탄소 배출 비용, 배분 방법론 제안해서 이렇게 수많은 논문을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즉, 방법론,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주 전문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록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네요. 90페이지까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요쪽 다양한 대체 설비 방법들, 요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공학자가 제안하는 방법론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자, 이거는 이쪽은 너무 쉽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대체 설비를 적용을 합니다. 아니, 왜 대체 설비를 적용합니까? 자체 설비, 있는 그대로, 현재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그 설비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지. 왜 대체를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공학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에너지 공학 교수들이 제안해 오는 것들은 경제학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초전문적, 이쪽은 초전문적. 그래서 다시 좌측은 너무나 쉬우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거예요. 좌측 방향으로. 우측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SCI 논문용으로, SCI 논문 출판용으로만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책이죠. 법률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논문에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적절한 타협점이 요거라는 거죠. 요게 적절한 타협점인데 이것도 틀렸다. 엑서지 인풋 메서드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살펴본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1980년대
1980년대부터 이렇게 이게 A, B, C, D, E, F, G 메서드 있잖아요. 메서드 어떤 방법론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된 겁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그 대체 설비 방법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왔고요. 1980년대니까는 1970년대, 1960년대부터 개발이 돼 왔겠죠. 1982년 우리나라 전기학회지에 요거 있죠. 요 수식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에피션시 방법이에요. 지금 그 탄소 배출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1982년도에 이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월드뱅크라 그러면 세계은행에서도 그 비용 배분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써놨고요. 거기서 특히 여기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메서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이 이피션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피션시 방법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피션시 방법,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메서드, 뭐 이슐리 방법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얼터너티브 제너레이션 메서드. 벌써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단어가 4개네요. 4개. 용어가 2003년도에도 있었고 2026년도 이건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거 프로토콜로 만든 거라고. WBCSD에서 전 세계 프로토콜로 탄소 배출권 프로토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 1번 에피션시 메서드 워크 포텐, 2번 워크 포텐셜 메서드, 3번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일단 내용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에피션시 메서드를 이제 추천을 하죠. 에피션시 메서드를 이제 가장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샘플 있잖아요. 예, 400도씨 스팀 1, 400도씨 40바, 300도씨 210바, 예, 200도씨 10바. 예, 이거 샘플. 여기서 제가 따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여기 이렇게. 여기. 네. 에피션시면 또 똑같지 않습니까? 98.4.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스팀 1, 스팀 2, 스팀 3. 스팀 1은 분명 고품질이고, 스팀 2는 중품질이고, 스팀 3는 저품질인데, 어떻게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거기서 여기 35%, 디폴트 35%를 쓰고, 모를 경우에, 대체 설비이기 때문에, 대체 설비 효율이 중요합니다. 여기 대체 설비. 열 생산 대체 설비 효율, 여기 EH, 열 생산 대체 설비 효율, ET, 전기 생산 대체 설비 효율. 거기서 이제 여기 써놨죠. 이게 여기 35%. 이게 모르면 일단 알고 있는 거 써라. 알고 있는 거 쓰는데 모르면 35%를 쓰고 35%와 80%를 쓰시오. 자, 여기서 열 생산 효율을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자체 데이터가 없으면 0.8, 80%를 대입을 하고 전기 생산 효율 자체 데이터를 쓰시오. 근데 자체 데이터가 없으면 35%를 대입하시오. 그럼 자체 데이터가 뭡니까? 자체 데이터 모르죠, 이게.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IAEA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IAEA 세계 원자력 에너지 국이죠. IAEA 원자력 담수화학 경제학에서는 여기 보시면 에너지 품질과 그에 따른 각 제품의 유용한 작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할당이 가능해집니다. 엑서지 원리는 과거 통합 담수화 시스템 비용 평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 CEA가 DEP3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엑서지를 통해서 계산하라고. 왜 엑서지냐? 네, 이거 IAEA면은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자력 공학과면 공학이죠. 공학이면 엑서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원자력 담수화의 경제학에서는 엑서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에피션시 방법을 권장합니다. 환경보호국 2012년 환경보호국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했어요. 이게
자, EPA 미국 환경보호국은 증기의 주요 용도가 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열을 사용하여 주로 기계적 일이나 전력을 생산한 CHP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Work Potential Allocation 접근 방법을 고려합니다. Work Potential, 이제 Work Potential을 제가 엑서지 방법이라고 했죠. 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Work Potential 메서드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2013년 호주 의회입니다. 호주 의회에서는 자, 여기 엑서지 메서드, 프로포셔널 메서드 아니면 엑서지 메서드 둘 중에 하나 쓰시오. 그런데 자기네들이 막 더했어. 연구를 막 더합니다. 워크숍을 열었고 그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뭐 호주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참석을 했겠죠. 그 워크숍에서도 산업 워크숍에서는 서로 다른 에너지 사용자 간의 배출량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 자, 모르겠는데 프로포셔널 메서드는 틀렸고요. 프로포셔널 메서드는 아니다. 아까 3번 방법이에요. 자, 프로포셔널 메서드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워크 포텐셜 메서드 아니면 에너지 컨텐서 이 둘 중에 하나 쓰시오. 1번은 언급이 없는 거죠. 2번 방법 아니면 엑서지, 2번 방법 아니면 3번 방법 둘 중에 하나 쓰시오 라고 호주 의회에서는 이제 권장이죠. 권장을 하는데 모르겠다. 자, 2014년 스웨덴에서는 에피션시 메서드를 이제 쓰시오라고 이제 법률을 정해놨네요. 2017년 바텐포르 견해, 이게 그 전문가들입니다. 공학자들이죠. 공학자들은 전부 다 여기 물리적인 1차 에너지 절약을 결정하고 열병합 발전소의 전기에 대한 1차 에너지 비율을 계산하는 물리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부록 5 챕터 C, B에 설명된 카르노 방법입니다. 카르노 제가 엑서지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죠. 공학자들은 엑서지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회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럽의 회사입니다. 이 유럽의 6개 회사들은 2018년 EU 유럽 의회에다가 건의서를 낸 거예요. 엑서지 방법 쓰라고. 혼합에서 열병합을 설명하기 위해 열병합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인정된 카르노 방법을 사용합니다. 카르노 방법, 엑서지 방법. 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에 반하여 피니쉬 메서드를 선택했습니다. 피니쉬 메서드. EU 유럽연합위원회는 피니쉬 메서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아니 에피션스 메서드라며 제가 20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20가지 방법 중에 피니쉬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피니쉬 메서드를 선택한 거예요. 자, 카르노 메서드는 업계에서 엑서지 메서드죠. 엑서지 메서드는 업계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의 부록 6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네, 법률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법률에 카르노 메서드, 엑서지 메서드를 쓰라가 아니고요. 카르노 메서드도 써도 되고 에피션시 방법을 써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죠. 즉 카르노 메서드 혹은 엑서지 메서드가 틀렸다라는 법률은 없어요. 2019년 UN 환경, UN이죠. UN에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에피션시 메서드가 있고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가 있고 워크 포텐셜 메서드가 있는데, 자, 에피션시 메서드 대부분의 집단 에너지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네. UN에서는 에피션시 메서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 포텐셜 메서드, 다르게 말하면 엑서지 메서드라고 했죠. 엑서지 메서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다. 근데 여기 뜨거운 물은 증기처럼 기계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 지역난방이죠. 자, 지역난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크 포텐셜 메서드, 뜨거운 물을 판매하는 지역난방에는 엑서지 메서드죠. 정확히 이제 카르노 메서드죠. 카르노 메서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게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지금
이렇게 기입해 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에피션시 1번 에피션시 메터드 쓰고 2번 여기다가 엑서지 방법도 허용된다라고 그 글귀 한 문장 한 줄 기입을 해놔야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알죠. 왜? 아니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피션시 방법이 맞는 겁니까? 포텐셜 워크 1번 방법이 맞는 겁니까? 2번 방법이 맞는 겁니까? 예. 근데 사실 모릅니다. 근데 틀린 거죠. 어느 게 틀렸습니까? 자, 1번 틀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번 틀렸죠. 그러면 2번 틀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나의 상식과 맞았으니까. 그러면 2번이 맞는 겁니까? 네. 여기서 또 맞는 겁니까? 또 다른 얘기죠. 하여튼 2번 틀리지는 않았다. 네, 틀리지는 않았다. 1번 틀렸다. 나의 상식과. 자, 2019년 또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열 발생 비용 배분을 위해 물리적 및 엑서지적 연력학 방법만이 사용됩니다. 네, 연력학 방법만이 사용됩니다. 공학적 방법만이 사용됩니다. 엑서지 방법. 2020년 EPA 미국 환경보호국 앞에서 환경보호국 2012년도에는 카르노 방법 그 엑서지 방법 워크 포텐셜 메서드로 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서는 2020년도에서는 네, 바뀐 거죠. 여기 배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거 아까 그 프로토콜이라는 거 프로토콜 참조하시오. 프로토콜 제가 설명드렸죠. 그 프로토콜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2020년 아까 앞에서 이제 발트해 지역 그 19개의 발트해 지역 19개의 지역 난방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런 어마어마 크게 되고 여기도 이제 교육 자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의 그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라는 말은 그 업체죠, 업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네, 엑서지 방법 네, 워크 포텐셜 메서드 얘가 1등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에피션시 방법 얼터너티브 제너레이션 메서드 명칭이 다양하다. 얘가 꼴등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꼴등인 방법을 채택을 하냐고요. 이유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면 그냥 일단 이것도 요거 엑서지 방법도 명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이게 사용자가 알아서 1번을 쓰든지 네, 아니면 2번을 쓰든지 그 사용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오. 그렇게 해야죠. 왜? 모르니까. 아무도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1등, 2등, 3등, 4등. 1등, 2등, 3등, 4등.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방법론의 결과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열의 열 가격. 여기는 전기 가격. 보시면 1등, 2등, 3등, 4등이 요쪽이잖아요, 요쪽이 뭡니까? 열 가격이 상당히 싸다. 열 가격이 나름대로 싸다라는 쪽에다가 순위를 매겼네요. 특히 1등, 2등은 어딥니까? 1등, 2등 여기잖아요, 여기는 자, 열 가격이 비싸다. 네, 열 가격이 비싸다. 7번 방법 어떻습니까? 7번 방법 이게 열 가격이 비싼 게 에피션시 방법이에요. 에피션시 방법은 열 가격이 비쌉니다. 그 열 가격이 비싼 거기 우리나라는 그걸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7번을. 그 왜 7번을 선택을 하냐는 네, 열 가격이 비싸다. 그럼 여기 대략 한 중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네, 중간. 여긴 열이 싸다. 열이 싸다 중에서도 열 가격이 싸긴 싼데 그 싼 것 중에서도 약간 비싸다. 예. 열 가격이 싸지만 그래도 너무나 열 가격이 너무나 싼 건 아니다. 네, 1번. 열 가격이 너무나 싸지는 않다. 싸긴 싸다. 네, 1번 엑서지 방법이라는 거죠. 카르노 방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핵심 전문가들의 평가는 열 가격이 싸긴 싸다. 네. 열 가격이 싸긴 싼데 너무나 싼 건 아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평가입니다. 에피션시 방법은 열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에피션시 방법이고요. 2023년 EU죠. 유러피언
커미션, 유럽위원회 2023년입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과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침문서를 제안합니다. 자, 지침문서. CHP 열병합 발전의 투입 연료 할당은 투입 연료 화석 연료가 뻥 터지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같은 얘기죠. 레드 투 브록 파워에 제시된 카르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카르노 방법, 엑서지 방법, 워크 포텐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규정이 뭐냐? 여기 카르노 메서드 해서 프리젠티드 인 EN 스탠다드.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EN 스탠다드. 이게 법률이에요, 이거. 법률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다시 제가 설명드렸지만 카르노 메서드를 써라가 아니고 에피션시 메서드도 써도 되고 카르노 메서드를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HP 프로젝트 디벨로먼트 핸드북 US Environmental Protection EEPA 미국 환경보호국. 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 이게 뭐냐면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또 말이 또 바뀌어. 지금 3번을 썼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 환경보호국이 맨 처음에는 2번을 썼어요. 2번을 워크 포텐셜 메서드가 좋다. 그러다가 다시 요거 프로토콜 참조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프로토콜 참조하시오. 프로토콜은 에피션시 방법을 또 적용을 해요. 프로토콜은. 그러다가 방금 있잖아요. 그거 에너지 컨텐츠 메서드입니다. 방금. 그러니까 미국 보호국에서는 3번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제시는 2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또 제시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그러면 그게 틀렸냐? 미국 환경보호국이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니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른다 이거. 어느 게 맞냐?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 CHP 건설, 이제 CHP를 건설하는 거 반대업체는 당연히 태양광 업체겠죠. 태양광 업체, 풍력 업체는 CHP 건설을 반대하겠죠. 네, 반대 건설 업체가 이렇게 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반대. CHP 건설을 나는 반대한다. 여기 있잖아요. 지역 난방 일자 에너지 개선을 소위 카르노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카르노 방식, 엑서지 방식. 자, CHP 건설 반대 업체에서도 카르노 방식 쓰라고. 반대 업체에서도 카르노 방식 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죠. 자, 연력학체, 공업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이. 연력학에서도 이거 엑서지 코스팅. 엑서지 가지고 코스팅, 돈 계산하기. 엑서지 가지고 돈 계산하는 거 연력학 책에 나와요. 연력학 책에. 여기 지금 증기 프로세서 산업 공정용 증기를 생산하는 2번. 여기 전기 단가 얼마입니까? 네, 전기 단가 얼마입니까? 공정용 증기 이거 나오죠. 공정용 증기 단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푸시오. 네. 여기 엑서지 어널리시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러 나오죠. 달러. 돈이 나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책 입안자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자, 카르노 메서드 위키디피아, 위키백과사전, 카르노 메서드 엑서지 방법이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CO2 배출이 여기 있잖아요. CO2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가변 비용과 같은 다른 흐름을 할당하는 데에 또 적합합니다. 네. 여기서 적합합니다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카르노 메서드가 합리적일 수 있다. 네, 합리적일 수 있다. 적합할 수 있다. 네. 아무도 모르니까 결론은 할당의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정이나 논란이 있죠. 왜? 아무도 몰라요. 정답을 몰라.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기준값에 따라 편향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외부 기준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 포텐셜 메서드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떻습니까? 400도씨. 400도씨가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도씨 증기, 200도씨 증기. 가치가 400도씨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특히 이게 엑서지 방법이에요, 이게. 100도씨 부분 어떻습니까? 100도씨 부분 되니까 그 가치가 100도씨보다 낮아지면, 100도씨 정도보다 낮아지면 그 가치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러한 경향. 압력도 마찬가지. 여기 한 5바, 네. 40바가 높죠, 가치가. 20바, 10바, 한 5바? 네, 5바 정도 되니까, 5바보다 이제 떨어지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가치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철강, 제철소. 자, 이 수식은 지금 열병합 발전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열병합 발전. 자, 제철소를 한번 볼게요. 제철소에서도 이제 공식 문건입니다. 어떻게 배출을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왜 제철소에서 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이 동시에 생산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당할 거냐를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할당을 피할 수 있냐? 아니, 할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배분 방법. 배분을 잘해라. 그럼 어떻게? 물리적 할당 방식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리학을 먼저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물리학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학을 생각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먼저 물리학을 생각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할당 요소를 선택할 때는 먼저 물리학을 생각하라고. 할당 요소를 선택할 때는 물리적 할당, 물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 물리가 뭡니까? 물리는 당연히 질량, 부피,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물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산출품, 제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든지 하여튼 서로 다른 배분 방법과 요소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너 방법론 잘 써라 이 소리요. 너 방법론 딱 잘못 쓰면 전혀 엉뚱한 거 나온다고. 너희 회사랑 전혀 안 맞는 결과가 나온다. 방법론 선택을 아주 잘하라는 겁니다. 기업은 단일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그거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을 평가해서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평가해가지고 신중히 선정하라는 겁니다. 신중히. 자, 다시 이거 여기 환경부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했겠죠. 고민해가지고 신중히 선택한 결과가 에피션시 메서드 아닙니까? 근데 그 에피션시 메서드, 아주 신중히 선택한 에피션시 메서드가 꼴찌라고요. 그 EU, 유럽 지역난방 업체 7개 업체에서 해석한 거 꼴찌라고요, 이게. 그럼 꼴찌인 이유는, 요게 지금 합리적인 겁니까? 요게 합리적인 겁니까? 요거를 1등으로 본 거예요, 1등으로. 요쪽을. 1등, 요거, 꼴등, 7등. 자, 그럼 엑서지에 대해서, 네, 이와 같이, 엑서지는 국가에 적용돼요, 국가. 여기 엑서지라고 써있죠, 엑서지. 자, 엑서지 해석. 자, useful work. 이것이 엑서지입니다. 포르투갈, 그리스, 네, 우리나라 없네요. 우리나라 국가의 엑서지. 그러니까 에너지 경제 아닙니까? 자, 에너지 경제. 그게 아니라 엑서지 경제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원자재 사용에 대한 연력학적 평가. 야,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이거. 제안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SEA는 톤이나 화폐 대신 측정 단위를 우린 톤 킬로그램으로 측정하잖아요. 화폐 달러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 측정 단위를 엑서지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 열, 경제, 회계로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제안자들이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유럽 커미션, 유럽위원회에다가 오히려 측정 기준 단위를 톤, 킬로그램, 달러가 아니라 엑서지로 가야 된다고. 엑서지로 여기 이렇게 측정 단위를 엑서지로 가야 된다고. 이거는 진짜 쇼킹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는 제한된 열경제적 환경 회계 시스템을 유엔은
환경 경제 개정 시스템에 채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유엔에서 이게 요거 아까 엑서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엑서지를 유엔에서 채택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있잖아요. 회계 시스템. 환경 경제 개정 시스템에 채택하라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사이언스 유럽. 네, 사이언스 유럽.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엑서지 분석의 적용은 잘 정립된 기술 분야이며 이제 과제는 의사 결정자가 이를 에너지 사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의사 결정자가 엑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누가? 네, 사이언스 유럽. 유럽 과학 유럽, 사이언스 유럽. 엑서지 분석의 이점을 설명하는 이 보고서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엑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엑서지는 에너지 사용과 자원 부족을 평가하는 올바른 척도입니다. ACC 미국 에너지 경제위원회 미국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엑서지입니다. 엑서지를 2배로 늘려 출력을 2배로 늘리고 낭비를 줄입니다. 엑서지 계산의 필요성, 엑서지를 계산하라고. 엑서지 정책을 엑서지로 펼치라고. 물론 여기 있죠. 에너지도 펼치고요. 이제 에너지 경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플러스 엑서지 경제 정책도 펼쳐라. 자, 위키백과 사전에서 엑서지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엑서지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엑서지 함량과 에너지 가격. 어떤 의미에서 엑서지는 에너지의 가치의 척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치의 척도가 엑서지다. 여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글로벌 클라이밋 기후 변화로부터 해서 이제 여기 있잖아요. 전 세계 엑서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들었고요. 여기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여기 있죠. 63% 엑서지 에피션시 3.44%네요.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하고 엑서지 효율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엑서지 효율 선택 아니, 둘 다 고려하라고요. 에너지 효율도 고려하고 엑서지 효율도 고려하고. 그럼 왜 그러냐? 이쪽 연력학 제1법칙도 고려하고요. 연력학 제2법칙도 고려해야죠. 왜 연력학 제1법칙만 고려합니까? 지금 정책이 연력학 제1법칙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 연력학 제2법칙도 고려를 하고 올바른 정책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요. 그것이 엑서지죠. 연력학 제2법칙. 자, 엑서지 전공서적. 이게 전부 다 엑서지 전공서적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죠. 자, 엑서지 방법이 원가 산정, 탄소 배출권이죠. 엑서지 방법이 탄소 배출권과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엑서지 방법은 탄소 배출권과 맞지 않다. 그럼 여기에 있는 책들도 다 틀렸다는 건데. 이 책이 틀렸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엑서지 방법도 넣어야 된다고. 이 책들이 어떻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터너티브 에피션시 방법 있죠? 네, 에피션시 방법. 아까 효율이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대체 효율. 이게 참고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아마 정책 입안자들 분께서, 여기 전공하신 분께서 이거 본다면 상수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가 없는 경우 80% 넣고 자료가 없는 경우 35% 80% 넣으라고 했죠. 네, 여기 디렉티브 2004년도 이와 같이 왼쪽이 대체 전기 효율, 오른쪽이 대체 열 효율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 여기 있죠. 이거는 15도씨를 기준으로 한 값이고 여기 있죠. 여기 1도씨 변할 때마다 0.1 포인트씩 깎으라고. 여기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는 15도씨 1바 1.0113바 60% 상대 습도일 때 이 값을 쓰고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0.1포인트씩 깎거나 첨가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복합 생산 시스템, 생산품이 두 종류 이상일 때, 요 계산 불가능하다는 거죠. 에피션시 메서드, 이거 다 계산 불가능합니다, 이거. 특히 지금 소형 모듈 원전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 수소, 난방, 담수. 이거, 에피션시, 대체 설비 방법, 에피션시 메서드 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계산 불가능해요. 엑서지 방법만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열환까지 다양한 산정 방법론.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니, 왜 3번만 쓰냐고요? 왜 3번? 이거. 왜 이것을 무엇으로 박습니까? 더군다나 이 방법, 에피셔시 방법, 꼴등으로 평가된 겁니다. 꼴등으로. 근데 이유는, 네, 이해하기가 쉽고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네,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3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300%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이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00% 회사 손익의 300%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방법 있죠? 네, 여기 에피션시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자, 에피션시 방법이 있고 제가 제안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2배 차이잖아요. 2배 차이. 200% 차이입니다, 지금. 둘 중에 누가 맞는 겁니까?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누가 맞는지, 이거. 복합발전 다니시는 분, 회사 다니시는 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병합 발전이 제 아무리 좋은들 복합발전보다, 이렇게 10%, 20% 이상 좋겠습니까? 예, 요렇게 나오는 거 다 틀렸습니다. 요 정도. 복합발전보다 약간 좋은 요 정도가 정답이에요, 이게. 이거는 시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부하고, 업계하고 정부하고, 네, 계속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수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잖아요. 네,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논문이 써집니다. 수천 편의 논문이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국회에서도 나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생산업체, 구매, 정부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킬레스 건, CHP, 열병합 발전, 원가를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정답 찾기 힘들어. 네, 정답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기신문, 경제신문, 여기, 법정 논쟁도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원가 산정을 배분해야 되느냐. 네, 여기 피고, 통상산업자원부 장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법률, 고발을 하죠. 고발이 아니고 이제 심판을 받죠. 네. 여기 있잖아요. 각 산정 방법론. 어떤 산정 방법론을 써야 되냐. 자,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 요거 틀렸다. 요 숫자가 틀렸다. 이게, 자기네 발전소에서는 이 숫자 적용 안 하고 다른 숫자 적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예, 소송 붙었습니다. 결국 이겼죠. 요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0.35, 0.8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예요. 이거 자기네 회사하고 안 맞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네, 소송을 이렇게 걸었고요. 자, 이제 킴의 방법, 저의 주장. 이거, 자, 전문가들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네, 어떻게 순위를 매겼을까요? 네, 직감적으로 순위 매긴 겁니다. 직감적이 아니라 객관적, 증명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방법론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증명이 돼야 된다. 수식 자체의 합리성이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산 결과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향 있잖아요. 경향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방법론이 왜 틀렸는지, 왜 경향에 맞지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계산을 해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공학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공학자는 답을 바로 해주거든요. 어떻게 복합발전보다
열병합 발전이 월등히 좋습니까? 복합 발전보다 어떻게 열병합 발전이 월등히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학자에게 물어보세요, 공학자에게. 이렇게, 그것도 수식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엑서지적 방법론도 계산이 허용된다라고 첫 번째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한 여기 엑서지 인풋 메서드의 합리성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기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